1945년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 해방 후 새로운 사회 건설에 노동자는 중요한 세력이었고 그 중심에 공공부문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자주적인 산별노조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건설의 중심이었고 미군적에 맞서 총파업을 이끌어낸 주요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한 사회를 뒤흔든 이 투쟁은 미군정의 엄청난 탄압으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자의 투쟁은 멈춰섭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 또한 멈춰섰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긴 암흑의 시간들이 흐르고 다시 공공부문 노동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였습니다.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는 쉼없이 달렸습니다. 더 넓게 단결하고 더 높은 요구를 걸고 더 강하게 투쟁해 왔습니다. 그 투쟁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 투쟁으로 시작된 그해 여름. 전국은 거대한 노동자 파업 투쟁의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화공업에서 경공업으로 운수, 광산뿐만 아니라 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직까지 대한민국 노동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급속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전 산업에서 민주노동조합이 건설됐습니다. (87년) 대투쟁의 회오리 속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도 속속 민주노조를 건설합니다. 연구 전문직 노동자들은 하나로 뭉쳐 연구 자율, 민주적 운영, 처우 개선, 공동의 요구를 걸고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공동투쟁을 했고 이 힘으로 다음 해에 전국 조직인 전국 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으로 단결합니다. 근로조건 개선과 어용노조 퇴진을 요구한 철도기관차 노동자 파업,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한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직장 민주화를 요구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의 2달간의 파업과 점거, 의료보험 통합과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지역의료보험 노조의 54일간의 파업,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은 정권의 엄청난 탄압을 받지만 일터에 민주노조를 굳건하게 뿌리내립니다. 이후 자주적인 민주노조의 전국 조직인 전노협 건설에 함께했고
비제조부문 전국 조직인 업종회의 건설에도 함께했습니다.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전국의 노동자들과 연대 투쟁에 앞장섰고 사회 민주화에 대한 투쟁에도 앞장섭니다. 김영삼 정부는 한국노총과 손을 잡고 노동자의 고통 분담론을 내세운 임금 억제 정책으로 노동자를 탄압합니다. 정부의 임금 통제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로 노동 3권마저 심각하게 제약당해왔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에 앞장섭니다. 전국 9개 시도지구 14개 농성장에 경찰력을 일제히 투입해 농성근로자 613명을 연행했습니다. 전국의 지하철과 철도 노동자들이 공기업 3% 정부 지침 분쇄, 근로기준법 준수라는 공동 요구를 걸고 공동 파업을 전개했습니다. 정부의 탄압은 신속하고 강했습니다. 기관차 협의회 소속 노조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기독교 회관에도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동아대학교에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으나 이들을 붙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탄압 속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공투쟁의 성과는 단결로 확대됩니다. 정부 출연 과학기술 노동자들이 최초로 산별노조를 건설합니다. 이것은 당시 한국 최대 단위 노동조합인 한국통신노동조합의 민주화로 이어지면서 이해 말에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 회의가 건설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로 민주노조 운동진영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1995년 마침내 노동자는 한국전쟁 이후 40년간 지배 세력의 노동 통제 도구였던 한국노총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 운동의 전국 중앙조직인 민주노총을 건설했습니다. 이로써 제조업, 비제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이 하나로 단결하면서 민주노조 총단결을 완성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 다음에 공로대사나 핵심 투쟁사업장 5개 노조가 해고자 복직과 실질 임금 쟁취, 전임자 축소와 직권중재 철폐라는 공동 요구를 걸고 공동투쟁에 나섰고 승리합니다. 아직 어둠에 쌓여있는 국회, 내건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동계약에 맞선 민주노총의 역사적인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총파업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앞장섭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매일 20여 개 지역에서 집회와 가두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시대를 완전히 노동자의 걸로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에 국내 민주 세력이 전 세계 노동자들이 지지했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년 만에 노동자는 노동학법 완전 무효화라는 단일 요구를 걸고 정치 총파업을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가장 힘있고 중요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외채 1,500억 달러, 국가 부도 위기. 국제 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IMF 경제 위기 속에서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마침내 진통을 거듭하던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의 핵심은 민영화와 인력 감축, 그리고 외주화였습니다. 공공부문에 닥친 이 가혹한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섭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항상 옆에 있겠다는 각오를. 그러나 대부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총체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할 더 강한 조직, 공공운수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연맹을 건설합니다. 연맹 깃발 아래 노동자가 세상으로 가는다. 그리고 이 힘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한 구조조정 저지 총파업에 나섭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가장 큰 희생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조를 건설하고 투쟁에 나섭니다.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517일간의 투쟁은 비록 패배로 끝났지만 이 투쟁은 비정규직 조직화와 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던져주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가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세워 생존권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탄압을 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공공부문의 민주노조는 점점 더 확대됩니다. 항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54년에) 어용노조의 굴레를 깨고 철도 현장에 민주노조가 들어섰고 김시자 열사의 분신으로 촉발된 전력노조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 현장에 민주노조를 건설합니다. 2002년 역사적인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이 터져나옵니다.
전면 무기한 공동 총파업에 돌입함을 선언합니다. 철도, 가스, 발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민영화에 맞서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 투쟁에 민주노총이 연대 파업을 합니다. 오늘 전체 17만 동지들이 일손을 놓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이 투쟁으로 민영화에 긍정적이었던 국민 여론이 변하고 결국 민영화는 유보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으로 비인간적인 대우에 시달리던 화물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14일 동안 물류를 멈춘 위력적인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노정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3년 구속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뤄낸 것입니다. 열사정곡이라고 할 정도로 노동 탄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던 이 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용성 열사가 비정규직 차별 대우에 분신합니다. 이동기 정신 차려 살아야 돼. 전국의 노동자들이 노동 탄압 중단과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열사들이 목숨 바쳐서 이 투쟁을 만들었습니다. 열사의 소원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비정규직 철폐. 연대 투쟁에 힘입어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49일간의 파업 끝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고 정규직화도 쟁취합니다. 이 투쟁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정규직화와 권리 보장의 가능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끌어냅니다. 왜 싫다? 웬 말이냐? 승부, 금지, 철회, 그래! 그러나 정부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화와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변경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은 점점 극한의 투쟁으로 몰리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기대와는 달리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본때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파업하는 것은 우리도 용납 못하겠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극심한 탄압을 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노예로 부려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에 맞서 더 크고 강한 힘으로 단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2006년 공공운수 부문의 민주노조는 기업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산별노조인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건설합니다. 다음 해에는 공공연맹, 화물통준위, 민주택시, 민주버스 4개의 조직이 공공산별을 위한 교두보로 공공운수연맹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힘, 사회 공공성을 확보하는 힘,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세상을 위한 더 크고 더 강한 단결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그해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에 청소년에서 주부까지 들고 일어서는 속에서 공공부문과 운수산업 노동자들은 민영화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촛불 투쟁에 함께합니다. 정부는 긴장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세계 경제 위기를 빌미로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서민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서울 용산 재개발 상가 옥상에서 경찰이 무리한 진압 작전을 하던 중에 불이 났습니다. 화물연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서 450명 넘게 연행됐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밟아! 이어 정부는 공공성 대신에 효율성을 앞세운 공기업 선진화, 경영 효율화,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격합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선진화 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섭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사상 최대의 해고자와 손배 가압류를 때리면서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진통을 겪었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전격 통과됐습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민주노조 전체를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법으로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민주노조를 파괴합니다. 민주노조 사랑하고 원칙복지 쟁취하자! 원칙복지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어떤 탄압도 노동자를 없앨 수 없듯이 노동자들의 투쟁과 단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령이 아니다!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청소, 돌봄 등 여성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합니다. (2011년) 공공부문과 운수산업 노동자들은 더 크고 강한 단결을 위해서 대선별노조를 건설합니다. 더 크고 강한 단결을 이룬 노동자들은 더 강한 투쟁으로 승리합니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더 크게 단결하여 공동 투쟁을 결의하고 최초로 파업을 합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와 복지 축소, 임금 노동 계약에 나섭니다. 정부의 민영화를 위한 수서고속 철도 분리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이 23일간 파업 투쟁을 전개합니다. 국민의 철도를 사수하기 위한 이 파업 투쟁에 전국의 노동자들이 함께했고 국민들이 철도 파업을 지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투쟁에 민주노총까지 침탈하면서 갖은 탄압을 했습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요구하는 공공운수 노동자 선언. 국민 건강권을 재벌의 돈벌이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 연대 노조 총파업.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맞선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요구한 전국 교육공무직 노조 총파업. 이런 투쟁 속에서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17만 공공운수 노조로 단결을 완성했습니다. (2015년) 노동시장 구조 계약으로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서민 살리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합니다. 17만이 하나로 뭉친 공공운수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누구보다 앞장섭니다.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노동계약 과제인 성과연봉제가 일방적으로 시행되려고 하자 공공운수 노조는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퇴출제에 맞서 역대 최장기간 총파업을 전개합니다. 이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세계 노동자들의 지지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최대 규모로 전개된 이 역사적인 공공운수 노조의 파업 투쟁은 역사적인 촛불 항쟁과 만났고 철도 노동자 힘내라! 마침내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렸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노동계약 지침 중 가장 먼저 완전 폐기됩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양대 노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IMF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요구였던 정규직 전환 정책도 나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공항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외주화를 중단하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죽음의 외주화 중단, 안전한 노동 현장을 위해 열사투쟁에 돌입했고 전 사회 세력이 이 투쟁에 함께합니다. 우리가 김용규입니다! 이 투쟁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는 사람들. 일상의 삶을 유지시키는 사람들. 어떤 곳에라도 무엇이든 갖다주는 사람들. 사회의 안전망을 지키는 사람들. 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세우는 사람들. 약자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 학교를 바로 세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자신의 삶, 그 너머를 응시하는 사람들.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자입니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하는 노조.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공공성 강화.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변혁하는 운동에 앞장서는 노조. 모든 노동자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산별노조. 공공운수노조입니다.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향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이제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멈추지 않고 달릴 것입니다.